반갑습니다. 테마로드의 운영자 테리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도 심리학회담의 시즌5 타이틀은 상문입니다. 상문이라는 것은 상갓집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른들이 그냥 주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상갓집에서 귀신이 붙은 것을 상문이라고 합니다. 상가에 다녀와서 붙은 귀신 현상을 상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는 30년 전에 본인이 한 10살쯤 되었을 때 겪었던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가족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엄마하고 본인은 식당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이제 가게를 빼라 그래서 부랴부랴 가게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사례자를 데리고 그 가게를 가게 되죠. 근데 그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무서움을 느껴요. 이 사례자가. 그래서 그 가게 안을 들여다 보는데 서랍을 여니까 막 쥐가 죽어 있고 그래요. 열 몇 마리가 쥐가 죽은 것이 보여지고 그런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엄마가 이제 그 가게에서 가게를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본인이 밖에 나와서 놀고 있어요. 밖에 나와서 놀다가 상여꾼들이 상여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좀 의아했는데 상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을 그냥 상여꾼들이 상여라고 할 수는 없죠. 관을 이렇게 6명이 메고 지나가는데 이 꼬마가 10살쯤 됐으니까 그런 장면을 보지 못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관을 만지면서 아저씨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 이제 상위군들이 손 치워라 꼬마야. 그 손 대면 안 된다. 손 떼 하고 그래서 이제 떼게 됩니다. 본인. 그날이 가게를 오픈하는 날인데 자기 이모가 큰 이모가 와서 이제 그 일을 도와주고 있다가 그 이모가 만류를 합니다. 곡소리를 듣고 오픈을 해가 되겠나? 그래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지금 준비 다 했고 지금 뭐 떡하고 뭐 이런 준비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걸 뭐 미룬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강행을 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장사가 잘 됩니다. 이 사례자가 이제 밤에 자다가 눈을 떠보면 엄마가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괜찮나? 아프지 않나? 불편한 데 없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다가 꿈에 엄마가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손짓을 해요. 따라 나오라고. 그래서 엄마를 따라 나갑니다. 집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갔는데 엄마를 놓쳐요. 그래서 엄마 부르면서 쫓아가는데 엄마 부르니까 저 앞에 가는 사람을 보고 엄마 하니까 엄마인 줄 알고 이 여자가 쩔뚝 걸으면서 뒤를 획 돌아보는데 모르는 여자인 거야. 깔깔깔 웃으면서 막 잡으러 오는 그런. 그래서 이제 가음을 지르면서 엄마 부르니까 비명을 지르는 중에 엄마가 본인을 깨웁니다. 그러고 이 사례자가 목류병처럼 이런 현상을 자꾸 겪어요. 도로까지 쫓아나가는 이런 현상이 자꾸 놓입니다. 비명을 지르면 또 엄마가 깨우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되죠. 엄마는.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제 약을 먹이는데도 이 정체가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니까 상문이 들었다. 독한 게 하나 붙었다. 위험하다. 나를 잘 지켜라. 한 달 안에 큰 일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 후에 가게 밖에서 본인이 공놀이를 하고 있다가 공을 탁 놓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을 주우러 가는데 차 밑으로 또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 밑에 들어간 것을 빼내려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공을 딱 잡는 순간에 맞은편에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쳐다보고 웃고 합니다. 악함을 지르는 그 순간에 차가 시동이 걸리면서 차가 출발을 해버려요. 화물차 밑이었는데 사례자가 다리가 치입니다. 다리가 치이는 사고가 나고 다이아가 조금만 더 지나갔으면 몸을 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엄마가 무당을 찾아갑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그 집을 옵니다. 그 집에 와서 막걸리도 뿌리고 어떤 비방을 해요. 돼지코도 잘라서 문 앞에 붙이고 뭐 다른 비방들로 조금 해놔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자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일 동안 집을 비우지 마라. 집을 비우지 않고 있으면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가게를 넘겨라.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실제로 남자 한 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계약을 그러면 하자 하고 아주 늦은 시간에 계약하기로 온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 오른쪽 다리를 부목을 하고 왔어요. 이 사례자도 오른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차에 끼어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온 아들이 오른쪽 다리를 기부술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고 당일날 이제 아버지가 지방에 있던 아버지가 올라옵니다. 본인한테 올라와서 같이 있게 됩니다. 그날 같이 자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지방 생활 하지 않고 좀 힘이 들어도 우리 식구끼리 같이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지내기로 약속을 하고 밤을 보내는데 손끝에 싸늘한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례자는 집 바깥을 나가서 그 귀신의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손을 느끼는 순간에 본인이 뿌리치면서 도망을 간다고 가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기는 그 순간에 차가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깽 나면서 사고가 납니다. 본인은 괜찮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딸을 밀쳐내고 그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쯤에 본인 집으로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누가 전화가 왔냐면 재계약했던 사람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뭐 한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하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 상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귀신이 자기가 갈 곳을 가지 못하고 괘씸하게 생각이 되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정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이 귀신조차도. 들여다보지는 않았고 이 귀신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연자도 영매가 아니며 아버지도 영매가 아니고 엄마도 영매가 아닙니다. 여기는. 영매가 아닌데 다리를 다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 사연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 귀신이 벌써 한쪽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렀다 봐야 돼요. 그 귀신도 오른쪽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걷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뭐 사회에 불만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뭐 인생에 뭐 불만이 그렇게 많아. 그런 상태에서 죽고 나면 어떻다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그 마음 상태가 죽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불만족스럽고 불만족한 상태에 놓여 있고 내 배에 고여 있고 하는 사람은 죽고 나도 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갈 곳을 갈 수 있는가요? 못 갑니다. 그런 상태인데 본인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을 개우하는 그 타이밍 아니겠어요? 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중에 어떤 애가 와서 톡톡 때리니까 이제 불똥이 그르친 거야. 이것 봐라, 이 괘씸한 년,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이 상문을 당한 이 귀신이 처음에는 이 의뢰자한테 붙었겠지만 그 집에 있다. 그 집에. 그래서 제가 들여다본 바로는 지금 그곳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가요? 지방령의 형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뭔가 안 좋은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겠죠. 꼭 제가 조져야 될까 어째야 될까 제가 지금 약간의 갈등이 지금 옵니다만은 자, 제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 것은 이 존재가 그 이후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뭘 빼먹었냐면요. 상가집에 가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다르죠. 관을 두드린 케이스지만 상가집에 가셔서 술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내가 놓치는 상황 때는 뭔가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술을 먹는다든지 하는 행위는 좀 자제하셔야 된다. 그 다음 또 힘들어 하실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상가집에 다녀온 이후에 소금을 뿌리죠. 우리가. 이게 과연 효능이 있느냐? 종전에 우리가 방송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효능이 있습니다. 자, 소금은 신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귀신들한테는 적용이 되더라. 상가에서는 그런데 큰 것이 붙어올 일은 거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찝찝한 장소에 어딘가 갔다 왔는데 뭔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다. 내 컨디션이 확 떨어진다 한다면은 무엇을 뿌리라 했죠? 팥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한테 던지고 들어가면 조금 높은 이 신급들도 주춤주춤 하더라.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상문으로 신계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방송으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